처음 등장할 때도 이렇게 다 깨부수면서 나와가지고 뭔가 파워풀한 걸 연출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휴머노이드가 경쟁사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자기 엔진 AI에서 나온 이전작이에요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러입니다. 중국의 엔진 AI라는 곳에서 또 로봇 T800이라고 하는 터미네이터의 모델과 똑같은 이런 휴머노이드를 냈는데요. 이게 영상을 나흘 전에 이게 공개를 한 다음에 왼쪽 아래에 No AI GC, No CGI라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CG다. 저거 뭐 어떻게 믿어 저거를.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반응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. 이 CEO 분이거든요. 엔진 AI CEO 분인데 직접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시 추가로 올렸어요. 이거 거짓 아닙니다. 실제로 저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면서 때려놓고도 이 밸런스를 맞추는 방 장면 보이시죠? 초조해하면서 저렇게 안전가드를 끼운 다음에 샌드백을 차고 있는 모습들. 뭐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이런 데모 시연을 할 때에 원래 좀 체리 피킹을 해갖고 잘 나온 것만 이렇게 편집을 하긴 합니다. 근데 저 동작 자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거짓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러한 로봇이 저렇게 파워풀하게 구동을 할 수 있고 파워풀한 걸 딱 이렇게 찬 다음에도 밸런스 계속 맞춰야 되니까 저렇게 하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을까?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? 테슬라 옵티머스와 비교하면 또 어떨까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테슬라가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 아시죠? 이 액추에이터가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, 그러니까 관절들을 구동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나 빠르게 구동할 수 있느냐를 하는 건데 이거를 딱 6개로만 나눠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. 6개라는 말은 토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,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, 크기도 그렇고 가동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6개의 표준으로만 정해서 하는데 이 이유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죠. 너무 다양한 액추에이터가 있으면은 뭐 실력은 더 좋을 수 있죠. 퍼포먼스도 잘 나올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딱 표준적으로 정하는 다음에 마치 그 테슬라의 자동차처럼 표준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최적화해서 그 안에서 있는 것들을 AI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첫 번째 아틀라스죠.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가 유압식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. 기름이 채워져 있어갖고 액체의 그 압력을 통해서 이 토크를 충분히 보장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하는 거죠. 근데 저것도 이제 그 토크의 힘을 엄청나게 버티면서 쟤도 무겁게 저 상체가 지금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? 무거운 거를 버티면서 온갖 공중 제비돌기를 할 수 있었지만 저거 만약에 터지면은 뭐 기름도 다 터져 나오고 저거를 여기서 양산을 하면서 쓰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 돼서 유압식이 아닌 형태로 지금 바꿔가는 형태고 바꿔간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, 현재는. 근데 그 유압식을 다시 보면서 이걸 다시 봤을 때 얘 발차기 수준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막 차고 막 저렇게 한 동작들이라든가 실제로 발로 저렇게 찼을 때의 토크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스펙을 좀 봤습니다. 당장에 가장 유명한 게 테슬라 옵티머스니까 젠2-3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알려진 거에 비해서 키는 거의 비슷해요. 170cm로 이번 엔진 AI T800이 거의 비슷한데 원래 엔진 AI의 이전 버전이 또 작은 버전이 있었거든요. 걔보다 훨씬 더 크기를 키운 거죠. 그리고 몸 전체에 손 빼고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도 29개, 28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그 관절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손에 대해서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훨씬 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. 이 덱스터러스 범용적으로 공장이나 가정용으로 굉장히 섬세한 동작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옵티머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분화해서 지금 AI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진 AI는 지금 손은 별로입니다. 이 토크 수준이 옵티머스 젠2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대충 한 250Nm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거의 2배 수준이죠. 450N이거든요. 그리고 소재도 항공기급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를 했다. 충격 같은 거에 특별히 보완을 했다라고 하고 속도도 좀 더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FSD용 자체 SoC를 쓴 테슬라 옵티머스하고는 다르게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AGX 그리고 카메라만 사용한 게 아니라 라이다까지 썼다. 이 덱스 카메라까지 썼다라는 얘기죠. 이러한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 450Nm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간략하게만 계산해 보면은 원래 토크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는 것과 팔 길이라고 봤는데 우리가 팔 길이를 한 0.5m라고 칠게요. 휴머노이드 길이를. 그럼 이 토크를 팔 길이로 나누면은 실제 힘이 나오죠. 900N입니다. 그 정도 돼야 토크의 힘이 나오니까.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요거의 한 절반 정도 한 50kg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이 토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가드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. 액추에이터 힘을 이미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게 부딪혔을 때의 하중이 엄청나게 셀 거다라는 거를 대비를 해서 저 CEO가 직접 저 정도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무섭죠. 한번 딱 하면은 진짜 저 쓰러질 정도예요. 저게 연출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. 사실 또 저게 그냥 힘만 센다고 된 게 아니라 한쪽 발을 지탱하면서 저걸 때렸을 때에 다른 쪽 발이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.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그런 어떤 안정성도 같이 보장이 되면서
하면서 저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은, 직접 시연을 한 거 보면은 충분히 이 휴머노이드 구현이 잘 됐다라고 보는데,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토르 칩셋이 들어갔죠. 그러니까 요즘에 AI로 해서 최적화를 하고 엔비디아 토르 칩셋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싱 파워라든가 AI 측면에서 각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냐, 이런 컴퓨팅 파워만 충분히 커버가 된다면은 저 정도는 요즘 충분히 다 구현을 할 수 있구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. 무조건 엔비디아가 짱이라는 말이 아니고 프로세싱이 기반으로 돼서 최적화를 하면은 모든 센서들을 통해서 저렇게 상용화 될 수 있다. 이 기업 지금 2년밖에 안 됐거든요. 나온 지가. 이렇게 다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항상 휴머노이드 얘기할 때 이 센터 오브 매스, 그러니까 무게중심, 흔히 말하죠.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트래킹 되느냐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이걸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전체 이 홀바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발차기나 쿵푸 동작을 할 때 단순히 다리만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상체나 팔, 허리까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. 저런 동작들을 하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. 그럴 때 이 COM을, 센터 오브 매스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고, 그 처리를 하려면은 엔비디아 토르 칩셋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거기다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거의 뭐 수 밀리세컨드 단위로 토크를 다시 분해해가지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액추에이터들한테 바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한다는 거. 처음 등장할 때도 이렇게 다 깨부수면서 나와가지고 뭔가 파워풀한 걸 연출하면서 옆에 지나가는 휴머노이드가 경쟁사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자기 엔진 AI에서 나온 이전작이에요. 딱 그냥 겉으로만 봐더라도 훨씬 더 큰 모델을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, 저렇게 몸을 풀면서 360도 라이다를 썼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라이다 센서를 통해 갖고 충분히 커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좀 다른 점이 있겠죠. 스테레오 카메라를 썼으니까. 그래서 복잡한 환경에서 굉장히 빠르게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, 다만 라이더와 카메라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또 얘를 정보를 생성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엔비디아 칩셋 같이 좀 컴퓨팅이 엄청 빡센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에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은 배터리가 한 2-3시간 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핵심적으로 봤을 때 T800의 경우에는 아까 400Nm 정도 되는, 그리고 피크로 14kW를 탁 칠 수 있으니까 정말 파워를 딱 칠 수 있을 때에 엄청나게 파워를 주는 그러한 용도로 봤을 때, 실제로 이제 12월 요 말에 로봇 그 싸움 하는 게 있대요. 그때 이게 출품을 할 거라고 보는데, 뭐 격투라든가 고하중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쇼잉 관련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사용성이 있을까? 당장 상상되는 건 없어요. 반면에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법령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용이라든가 공장용으로 많이 하겠죠. 공장에서 뭐 저러진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신기하긴 한데 실제로 이게 상품성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. 그리고 저 관절 안에 액티브 쿨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. 워낙 이 토크가 세게 나오니까 관절에서 파워를 계속 이제 주는 거죠. 원래 이 코일에, 전기모터의 코일에 전류를 많이 흐를수록 토크랑 출력이 많이 되는데, 그만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. 발열을 좀 이렇게 이제 시키기 위해서 액티브 쿨링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. 450Nm라든가 14kW 피크 출력 이런 것들은 마케팅용일 수도 있습니다. 무조건 그거를 뭐 다 지원한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그렇게 시연을 하면서 지금 이런 장면들 데모 시연도 보여주거든요. 아마 저렇게 촬영을 여러 번 한 거 보면은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를 뽑아서 썼겠죠. 이거는 사실 모든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체중 지탱을 하면서도 가속이나 감속을 할 수 있고 충격 흡수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, 마치 게이밍 노트북에서 이제 쿨러를 달듯이 여기 액추에이터 각각에도 액티브 쿨링을 넣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근데 사실 저런 토크 관점에 450Nm가 사실 놀라웠던 게, 제가 좀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성이 한 250Nm 정도, 좀 잘 나오면 300Nm 나온대요. 근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걸 알 수가 있죠. 보통 우리 킥보드나 뭐 소형 오토바이 모터 같은 경우가 5에서 7Nm예요. 그리고 자동차 중형차도 뭐 가솔린 2.0L 기준으로 200에서 300Nm인데 저 액추에이터 하나를 450Nm까지 한다? 그럼 엄청나게 많이 한 건데, 가격은 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디서 줄인 거지 싶죠. 그리고 이 배터리가 피크 파워로 14kW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. 피크 토크가 450Nm고 순간 출력, 피크 출력이 14kW까지 조인트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건데, 이게 한 18.8마력 정도 되거든요. 관절 하나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. 그러니까 0.01초로 그냥 곱해버리면은 줄로 계산해보다 한 140줄, 280줄 정도 나오는데, 그러니까 0.01에서 0.2초 사이에 100줄에서 300줄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거든요. 보통 축구공 슛을 때리면은 축구공이 한 0.5kg 정도 되고 초당 한 25m 날아간다고 치면은 한 134줄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격투기 킥에서 한 200에서 300줄 나오니까 진짜로 격투기 타겟으로 만든 것 같아요. 이런 수치를 보면은 100에서 300줄 정도 나오니까. 근데 가장 문제는, 자, 싸움 잘하는 로봇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, 일단 고가속, 고속으로 동작하는 거에서 각 가속도라든가 각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구비를 한 다음에 굉장히
굉장히 충격이 많은 접촉에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타겟으로 만든 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, 균형이 쉽게 붕괴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간에 산업 현장,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장 팩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빡세게 굴릴 수 있는 피지컬 AI 쪽에서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칩셋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. 중국도 미국도 그렇지만도 뭐 경비라든가 군사 보조 같은 역할도 할 거잖아요. 물론 뭐 지속 시간이 2시간 3시간이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도 싸움 잘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뭐 요구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는 게,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개발 생태계 쪽에서는 약간 좀 이제 비어있다, 그냥 시험만 한 거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. 근데 진짜 수혜는 아무래도 이 완제품보다 부품사인 것 같아요.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. 고출력을 내는 고토프 액추에이터를 만들 수 있는, 그리고 이 뎁스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으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그리고 엔비디아도 잭슨 토르 같은 것들을 이런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들. 엔비디아 잭슨 토르 관련해서는 따로 또 정리를 할 건데, AI 성능이 거의 2000테라플롭스까지 나오거든요. FP4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의 컴퓨팅을 몸에 달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을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기반,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뭐 아이작이라든가 그루트 같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정리 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이슈가 있으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대광 인스타그램 언리얼텍.에러에서 여러가지 영상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재밌는 소식들이라든가 여러분들 도움되실 만한 그런 소식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.